성화 세계시민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 증액 촉구 행진 동참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 추가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서경석 위원장이십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김진호 회장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박종화 대표입니다. 다음으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는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김진호 회장님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 경기교육청과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역까지 공적 개발원조 ODA 증액 촉구를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미래 세대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서울과 경기가 뜻을 함께 해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엔은 부유한 나라가 GNI 국민 총소득의 0.7%를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나라는 현재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16%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예산을 세우는 시기인 5월에 공적 개발 원조를 매년 0.1%씩 올려 10년 후에는 1%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행진하자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작년 2월에 창립이 되었고 작년 가을부터 올해 5월 20일 행진을 지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행진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 모든 국민이 좌우 구분 없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또 임태희 교육감님 두 교육감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번 행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온 국민이 다 같이 가야 할 길임을 소신 있게 보여주고 있고 임태희 교육감님도 이 행진이 좌우 갈등으로 벽에 부닥칠 때 참여를 결단하심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대단히 의미가 큰 역사적 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희연, 임태희 두 분이 이번 행진의 공동 주최자로 참여함으로써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행진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진이 극단적인 좌우 편가르기를 극복하는 첫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우리 학생들이 존중받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한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재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회성 참여나 순간의 호기심 해결이 아닌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이번 자료 보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5월 20일에 진행될 공적개발원조 증액 촉구를 위한 행진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공적개발원조 ODA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 그 일부로서 해외 원조 확대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세계 시민적 감수성을 기르고자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관내 학교에 이번 행사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살고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공존을 실천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래세대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이른바 진보 교육감, 보수교육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진은 국내적인 이념적 차이,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하나의 작은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의견 신념의 대립은 이제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대적인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의 국가들에 의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국가로 평가되고 이제 문화 보국으로까지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행진을 통한 작은 손잡음이 현존 세대들에게는 차이를 넘는 공존의 계기를, 미래 세대들에게는 공동체적 공존으로 가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경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교육이 할 일은 아이 스스로 세상을 보고 습득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공존하는 인류, 존경받는 나라의 가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공적개발 원조 증액 촉구 행사에 경기도교육청은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접어들면서 일제강점기, 열강에 의한 남북분단, 6.25 전쟁 등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세계 각국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전쟁, 자연재해, 빈곤, 식량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는 우리나라는 공적개발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 간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더욱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세계 시민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 어려운 나라를 돕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 행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경기교육의 목표와 결을 함께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 문제를 공감하는 교육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작지만 첫 발걸음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에 생각합니다. 이번 5월 20일 행진을 양교육청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내년 5월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에서도 각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고 ODA 정책 촉구 시민 총선 행진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되게 하자는 우리의 꿈은 확고한 국가 목표가 될 겁니다. 특히 이번 행진에 총선이 함께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후진 국민이 아니고 인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를 이끄는 선진적 세계 시민임을 총선 연두에 자각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교육청이 봄, 가을로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운동도 전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운동, 나눔교육, 절제교육, 환경교육, 자원봉사교육을 가르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른바 진보 보수교육감이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해서 행진을 주도하니 이제 극단적 편견으로 고통하는 우리나라가 이걸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좌우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행진을 하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가 이룩할 것을 놓고 여와 야, 그다음에 세대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행진을 걸어갈수록 종교계, 교육계, 그리고 기업, 시민단체, 국제 개발 NGO, 정치계, 문화예술계 온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ODA를 0.7% 이상 돕는 6개 나라는 전부 최고 조장하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미래 시민당의 개통으로 보고 크게 반영하고 시민도 동참하기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5월 20일 ODA 증액 촉구 시민 청소년 행진을 기획한 이래로 조희연 교육감이 행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계기가 되어 북의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좌우 국민이 이 행사에 참여해야만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숱한 살얼음판을 거쳐 오늘의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가능하게 해주신 조희연, 임태희 두 분 교육감에게 크게 감사드립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 행진에 불교, 가톨릭도 함께하기를 바랬고 불교와 가톨릭이 우리의 초청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 원로 목사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작업에 전념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의 모든 구마다 원로 목사 7분을 공동 대표로 모신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교와 천주교가 반드시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5월 20일 행진 참석자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여의도 수목교회, 사랑의 교회,
새해든 교회를 위시한 수도권의 200개 교회 성도들과 청소년들에게 200명이 넘는 원로 목사들이 행진 참여를 간곡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경상북도도 후원단체로 참여합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내년에 전국 8개 도시에서 행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앞으로 한국교회, 지방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가난한 나라 돕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대형 교회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 NGO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한두 나라를 돕고 중형 교회는 국제개발 NGO를 통해 가난한 나라를 도우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매달 얼마씩 가난한 나라를 위해 성금을 내는 일을 일상화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행진이 매년 이루어지면 한국도 전 세계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에서도 이 행진의 큰 의의를 인식하고 행진 참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 교회들, 해외의 한국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 세계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 국격은 최고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조희연, 임태희 두 분 교육감님이 아주 큰 물꼬를 트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서 조희연과 임태희라는 칼럼을 하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시간 후에는 www.존경받는나라.com에 들어가 보시면 조희연과 임태희라는 글이 올라가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글도 꼭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행진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경과를 거쳐서 결국은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저희들의 감회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다고 치면 1차 시에서 저희는 이제 나름 준비했으나 경기도에서 비슷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차 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시에서 4차 시까지는 국제개발원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이론 중심의 설명을 하게 되고 5차 시는 이제 학생들의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와 함양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글로벌한 의제에 대해서 또 열린 관심과 참여의식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구촌 갈등 문제, 우크라이나도 있지 않습니까? 갈등 평화 문제, 또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생태계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난민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공정무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나라 되게 학생들이 아무래도 국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도 그런 건데 어떤 계기교육 자료를 저희는 요걸 가지고 세계 시민교육 학습 자료를 가지고 학교별로 한 6차시 정도 하고
5월 20일이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 같은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좀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하고 저희가 서울 경기에서 이런 세계 시민 계기교육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5월 20일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번 행진에 교회가 보다 많은 참여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각 구마다 7분의 원로 목사님으로 공동대표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각 구마다 30개 내지 50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부 편지문을 발송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저희가 보낸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행진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특별히 이 행진은 자기 자녀들에게 나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고, 또 자녀들도 행진에 참여하면 대한민국의 원조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원조를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행진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서울 시내 모든 주요 교회에 전부 알리고, 그래서 해마다 이 행진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세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선진국 우리 그 국민들이 갖춰야 될 그 기본들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자연스러운 우리 뭐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 여러 가지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익혀서 그런지,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에 이 고민하면서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게 모양이 좋을까, 또 학생들이 기꺼이 참여할까 고민하는데, 저는 그러한 지금 그 학생들의 분위기를 볼 때 무슨 강제로 학생들을 좀 와달라고 뭐 어디다 할당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특히 이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 이게 이런 교육적 취지가 있고, 또 교육감도 참석 예정이고 참가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이런 취지로 한다 하는 점을 충실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면, 거기는 이제 교회에서 또 주말 학교나 주일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학생들에게 또 같은 이런 아마 취지의 설명이 있을 테고 해서 자발적 참여를 해서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에 굉장히 사실은 그 어색한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는 되게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이런가 보다 하는 데에만 주로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학생들의 경우에는 뜻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맞으면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현장에서도 그렇게 되게 좀 평가들을,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제가 얘기할까요? 아까 그 취지 설명 가운데 그 교회의 원로들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계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그 PR도 해주시고 강조해 주셔야 될 건, 저희들은 6.25를 겪은 세대들입니다. 원로들은. 우리가 6.25는 정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5개국이 의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8개 나라가 물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50년대 6.25를 통해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나이든 우리들은 아주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우리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긍지를 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다운 그런 모습을 가는 그런 계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이런 시위를 통해서든지 또 그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나, 이런 일에나마 언론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다운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사느냐, 작년에 이런 아신 대로 운크타트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명명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계기다. 이제 선진국답게 공정원자 하자. 그러면 공정원자 예산도 늘리고, 그 예산뿐 아니라 우리의 민간의 모금도 늘리자. 이 운동입니다. 목표는 뭐냐? 선진화 됐기 때문에 선진화 운동의 한 일환으로 이 운동 정리하자. 이게 방점이고요. 선진화 운동을 하는데 천백이 누구냐? 오늘 좀 교육감 계신데요. 바라기는 젊은 층이 이 운동에 나서면 너무 좋겠다. 왜? 젊은 층은 선진화의 천백이다. 왜 천백이냐? K-pop, 그 다음에 문화운동, 예술운동. 지금 전 세계가요, 한국이 지금 K-칼초로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요때 문화 예술만이 아니라 경제만이 아니라 개발만이 아니라 거기 중요한 게 우리 이 K-칼초의 주도 세력인 학생 시민이 먼저 나서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선진화의 촉백이니까 특별히 교육청을 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우리 새로운 시대가 앞장서면 부모 시대가 따라갑니다. 여기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과거에 여기 ODA 한 6나라 명명이 되는데 제가 동일해서 오래 살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한 날을 정해서요, ODA 프로그램을 쫙 설명하고 전국에 같은 날에 교회, 민간인, 학교 다 모여서요 설명에 모금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이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엄청난 액수예요. 이것이 정부 예산 플러스 민간 모금입니다. 이게 같이 하는데 그냥 돈만 모은 게 아니라요. 나이지리아에 ODA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학교 건설합니다. 문화 활동합니다. 뭐 인권 운동합니다. 다 정해놓고 필요한데 찍어서 헌금하십시오. 이게 전국 헌금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정부의 ODA 자금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시민교육, 학생교육, 이게 엄청난 교육인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는 선진 시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받는 만큼 도와야 합니다. 이 운동이요 엄청난 평화 개발 운동입니다. 전차역에서 교회에서 시민단체에서 뭐 별군데 다 운동을 해요. 운동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는 다양성이 최고입니다. 이 운동도 다양해야 된다. 학교 운동도 다양해야 된다. 시민도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의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화 운동을 내부에서 할 게 아니라 세계 시민과 함께 하자.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K-칼처, K-문화, K-뭐 국방까지 지금 난리인데 이 K-문화가 등장할 때 ODA를 얹히자. 그러면 나라 애국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발전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번 하는 거는요 그냥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이게 잘 되면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정해가지고 하면 저는 바라기는 얼마 지난 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ODA 예산을 뛰어넘는 액수를 민간에서 모금할 수 있다면 교육도
종교도 시민도 얼마나 성장을 좋겠는가. 뭐냐면 그냥 우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있잖아요. 경제 개발했네요. 이 운동은 개발만이 아니고요. 넓은 의미의 평화운동, 인권운동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또 문화운동. 그래서 저는 ODA가 아니고 OPA, 공적 평화운동 이렇게 좀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가 아마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학교가 출발한다. 학생이 출발한다. 부모가 동참한다. 교사가 동참한다. 민간이 동참한다. 그러면 이 운동을 선진화 운동으로 확대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선진 교육의 모범을 이번에 중교육청에서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박종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런 행진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유럽에서는 꾸준히 이런 비슷한 형태의 운동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ODA가 0.7%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거의 다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들은 70대를 넘어서 80대, 90대인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앞장서서 행진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분을 원로 목사로 모시고 있는 각 교회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행진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 다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가 참여하도록 만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두 분께서 직접 행진에 참여해서 앞장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교장 선생님들께서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행진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행진에 참여하면 교사들도 우리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희연, 임태희 두 교육감님의 이 결단이 교육계에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반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이다. 우리는 그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데 따라가면 된다.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은 자기네가 이제는 선진적인 세계 시민으로 인류의 문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게 됐으니 나는 이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개발 원조를 증액하는 것은 국내적 의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국내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협력하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양극화가 정치적으로나 적대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글로벌한 의제로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위에서 같이 모금도 하고 이런 작은 노력들 글로벌한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 같으면은 얼마 전에도 이제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난민 지원을 모금을 해서 튀르키예 대사도 만나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위한 작은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작지만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늘은 그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는 그게 어려워요.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알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실제 저희가 세계 시민교육이 큰 교육적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게 참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세계 시민 파트에서 나름 프로그램들을 하고 요것도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작지만 큰 그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든가 큰 재난이 났을 때 단돈 얼마라도 모아보는 경험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ODA 초크 캠페인에 동참해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유네스코 협력학교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력학교는 유엔에 뭐 여성의 날, 난민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난민의 날에 난민을 생각해보는 그 프로그램을 약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같은데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 협력학교 최근에 이제 유니세프하고 이제 저희가 아동 친화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나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아이들을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 육성할까? 그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까? 저 솔직히 그런 게 좀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 목사님하고는 이제 시민은 그리고 지난 20, 30년간 민주화 시대가 있거든요. 저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대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화 시대는 부자 되는 게 뭐 부자 나라, 부자 국가, 부자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화 시대는 민주적 시민이 되는 게 초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걸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설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데 존경받으려면 산업화 마인드나 민주화 마인드를 저는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 되세요가 산업화 시대의 부자 되기예요. 부자 안 되기의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부자 됨을 나누는 내가 조금 덜 부자가 되더라도 공유를 하고 이런 게 마인드의 전환이 민주화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이 어떤 우리 각자의 권리나 이해관계가 이렇게 확장돼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 국정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자기희생적,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것, 내 이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적어지는 걸 감수하는 것, 이렇게 저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공교육을 통해서도 하지만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종교적인 원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다 있어요. 불교 경전 속에 다 있습니다. 막 계속 부자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진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가는. 죄송합니다. 이해가 좀 길어요.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계시죠. 네, 다른 사람은 피해 입히지 않을 정도의 이런 이제 그 행동 규범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누굴 도와야 된다, 누구 또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 같이 돕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그렇게 하기가 좀 여유롭지 않은 이런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좀 사실은 그동안은 교육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손주들 빼놓고는 접해볼 기회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특히 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새로 교사를 시작하신 젊은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저하고는 적어도 제 세대하고는 다른 시대의 이 삶을 살고 있구나. 앞으로는 어떤가?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숙명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또 사랑받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이렇게 기약할 수가 없는, 사실은 이 지정학적이고도 우리의 위상이 사실 그런 좀 나라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에서도 가령 경제적인 어떤 그 역량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가 이렇게 되죠. 경제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 거는 이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이미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사실은 차지하는 그 비중은 경제적으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경제력에 걸맞는 그러한 국제적인 어떤 이런 역할과 책임은 저는 논리적으로나 또 어떤 그 저기로 설명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이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 내용일 뿐더러 진보, 보수, 무슨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나도 함께 하겠다 하는 기꺼이 제가 볼 때는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이 방향성이 있고 그런 이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그 참여에 대해서 지금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세계를 보는 분이 이러한 좋은 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저는 많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학생들을 믿습니다. 학생들과 현장에 우리 이 젊은 세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고 이제 그 조혜영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정말 많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계에서 그 미국이나 중국 같으면 그 나라가 필요해서 혹은 가까이 지내는 게 나한테 유리해서 사실 세계 전략을 자기네 국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국가 전략보다는 함께 공존하고 한국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나라다는 좋은 이웃 국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글로벌 중추국가의 방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한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던 이런 국가들을 또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가치로 보더라도 누구인가 도움이 필요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정말 인류적 관계로 돕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이 그들을 존중함으로 해서 거꾸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설득하고 학생들에게 공감을 충분히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기꺼이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하는 결정을 했고, 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10여 년 그 전에 10년 벌써 넘었군요. 청와대 이제 실장을 할 때인데 그때가 2012년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할 수 있는 다크라는 그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ODA라는 것은 그거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이 이제 0.16밖에 아직 못 올라갔나 하는 걸 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경제력에 건너니다.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일궈온 게 아니었습니까? 시장도 대주고 우리 어떤 이 진출의 기지도 대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세계 이웃들하고의 ODA는 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하리라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제였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교육신문 정찬상 기자입니다.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은 행사가 교회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교나 천주교 그 외 다른 그 종교를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첫 번째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기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존의 다른 기독교 단체, 예를 들어 한교총, 전기총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단체와 어떤 그 얘기를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교총이 가장 발을 하지 않았으면 이 단체는 출범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로 목사들이 기독교의 입장을 더 선명하게 대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이 앞장을 쓰면 현직 교회들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3월 7일 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교와 카톨릭이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가 기독교를 사실상 대변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만 불교와 카톨릭이 우리말을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단체가 큰 규모를 가진 단체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치열하게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원로 목사님들로 여기 공동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료를 다 보내드렸는데 공동대표 명단을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거의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 총무원장님 그리고 카톨릭의 대주교 서울대교구에 이걸 같이 하자라고 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어렵다. 그리고 서울대교구는 이것을 주교회의 의장실로 하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주교회의는 항상 모이질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교회의가 이걸 논의하게 될 때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그것이 금년 5월 20일 행진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다고 인식을 하고, 저희는 틀림없이 내년에는 불교, 카톨릭이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행진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 기독교 운동 본부입니다. 그래서 김진호 회장님은 대표님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기독교 운동 본부의 대표다. 다만 편의상 저희가 아직 불교 운동 본부와 카톨릭 운동 본부가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너무 민감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저희는 이 단체가 기독교 운동 단체가 아니고 온 국민이 동참하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 기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아주 확고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보수 진보 온 국민이 동참하는 운동이 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이 이렇게 붙잡으면 아니 내가 조 의원이하고 같이 기자회견할 줄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아주 그냥 나오세요. 자, 장학관님들 올라가세요. 자, 우리 이쪽에서 오신 분들도 빨리 찍고요. 멋있죠? 예. 올라가세요. 회장님 오시고. 우리 경기일보 회장님도 오셨고요. 네, 올라가세요. 경기도. 아, 저 뒤로 뒤로 올라가세요. 뒤로. 뒤쪽으로. 저 뒤로 올라가세요. 뒤로. 네. 수경석 목사하고 조희연 교육감하고 같이 기자회견한 거 보고 화들짝 놀랬어요. 어째 옆으로 쓰세요.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저기. 아, 백 목사님 저쪽으로 그냥 서. 그 옆으로 쓰세요. 일자로. 예. 자, 그럼 조금만 들어오세요. 자, 앞으로 보세요.
네. 앞에 보시면 예.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한번 하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멋있습니다.